헤드라인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10월 24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대응 전략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울산시 기능경기위원회가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울산시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이 주최한 제7회 국제 트레이딩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7분야로 나눠 기획한 2017 달라지는 우리 시정의 6번째 시간, 안보 분야를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 시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지난 10월 24일 시청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유관기관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략회의는 지난 10월 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해 울산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회의 내용은 일자리 로드맵 기본 방향, 일자리 로드맵 10대 중점 과제, 각 부서별 이행 사항 등입니다. 울산시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국정 운영 핵심 전략인 만큼 중앙정부와 연계해 지역 현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특히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울산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과제의 경우 추진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으로서 지난 10월 18일 서울 성수동 회의그라운드 빌딩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울산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지난 10월 23일 10년 만에 원정경기 한 자릿수 성과인 종합순위 9위 달성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울산시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회 경과 보고와 영상물 상영, 입상자 시상금 전달과 지도교사 격려금 전달, 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전국 최고의 기능인을 선발하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29개 직종 83명의 선수가 출전한 울산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5개 등 14개의 메달과 우수상 2개, 장려상 12개를 획득해 종합순위 9위를 차지했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작년 15위에서 올해 9위로 뛰어오른 성적도 축하할 일이지만 우리 선수단의 숨은 노력과 치열한 장인 정신이 더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땀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기능의 길을 선택해 묵묵히 장인의 길을 걷고 있는 기능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정진해 선수들의 영광과 울산의 이름도 더욱더 빛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이 지난 10월 24일 롯데호텔에서 석유 생산 정유업체, 국제 트레이딩 금융 운송업체 등 석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국제 트레이딩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 후 참석자 간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조연설에는 SK가스 이재훈 대표이사의 셰일혁명과 에너지 시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국 에너지정보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마스 리의 빅데이터와 에너지 정보 및 시장 변동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울산발전연구원 강영훈 박사가 현재 추진 중인 동부가 오일허브 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10여 명의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가 동부가 지역의 석유 거래 활성화 전략, 에너지 시장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동부가 오일허브가 훌륭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울산이 물류와 트레이딩 허브가 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기술 혁신과 에너지 상품 시장을 주제로 기술 발전이 에너지 산업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폭염 기간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온열질 환자 발생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질 환자는 34명으로 2015년 60명, 2016년 54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울산시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노인 및 야외 근로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29일 TF팀 78명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2017년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현장 대응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이뤄낸 성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국 울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환경부와 울산시가 후원하는 제19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 주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그 1년으로 부제는 산업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로 설정됐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와 소통, 체험,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는 전국 200여 개 지자체에 설립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500여 명이 참가해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울산시가 산업 현장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석유화학공단 23 정문에서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울산시와 울산석유화학안전환경위원회 소속 20여 개 기업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에서 총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울산시는 안전은 말보다 실천입니다. 함께 만든 안전문화, 함께 가는 안전사회 등의 산업 현장 안전문화 슬로건을 피켓 및 현수막으로 홍보하면서 산업 안전의식을 제고했습니다. (2017년) 20살 청년이 된 울산. 어떤 분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7분야로 나눠 기획한 2017 달라지는 우리 시정의 6번째 이야기, 안보 분야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국가안보란 국가안전보장의 줄임말로서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위협까지 대처함으로 안보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경제적 협력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우리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중요 산업시설이 모여있어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생활 안전 분야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알려드립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따른 공습 대피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가깝고 안전한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비상시 대피 물품을 챙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흩어질 때를 대비해 어린이들에게는 명찰을, 어른들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거나 실제 폭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을까요? 고층 건물 안에 있을 때는 비상 계단을 이용하고 운전 중일 때는 열쇠를 꽂아두고 대피를 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대피하고 몸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습이 멎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 소문에 동요하지 말고 라디오와 방송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 미리 준비하고 신속히 대피하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잊지 말아 주세요. 울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오는 11월 2일에서 7일까지 제1회 울산 건축문화제가 건축으로 만나는 청년도시 우리집 울산이란 주제로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10월 27일, 28일 이틀간 창작 뮤지컬 2회 그 불멸의 길이 펼쳐집니다. 국내 최고의 현대무용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국립현대무용단의 렉처 퍼포먼스 춤이 말하다가 오는 10월 27일과 28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